식물 키우기 초보라고요? 내가 키우면 꼭 죽는다고요? 사실 별로 관심 없다고요? 식물 잘 키우는 법, 식집사로 입문하기 좋은 식물과 브랜드까지 추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메리즘입니다. 플랜테리어는 식물과 인테리어의 합성어예요. 말 그대로 식물을 실내에 배치하는 인테리어를 말하는데요. 최근 바이오필링 무드가 유행이기도 하지만 실내에 화분 하나쯤 다들 두잖아요.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아예 관심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식물은 실내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인테리어 효과도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선물로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요. 오늘은 초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과 입문하기 좋은 식물, 보조용품과 브랜드 소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키우는 식물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꼭 찾아봐야 합니다. 어떤 식물은 햇빛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식물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잎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줘야 하는 물의 양과 주기도 저마다 다르고요. 식물도 생명이니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반려식물, 식집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글 앱을 통해 식물을 촬영하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루, 플랜트그램 같은 식물 앱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물 주는 주기 알림도 설정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우는 식물은 저마다 특징이 있어 얼만큼 물과 햇빛이 필요한지 어떤 습도와 온도에서 잘 자라는지 다 다릅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거의 모든 식물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통풍입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줘야 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실내 공기는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또 물을 너무 주지 않으면 건조로 죽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줘도 과습이 되어서 뿌리가 썩어요. 통풍을 통해 이런 과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이 중요한 것처럼 식물에게 환기가 중요합니다. 물도 잘 주고 있는데 왜 자꾸 시들지 싶다면 창문을 열어주세요. 물론 너무 추운 날은 짧은 시간만 열어두어야겠죠? 초보 식집사를 도와주는 몇 가지 보조용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관심으로 인해 시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키우는 식물이 죽는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습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 많은 물을 주거나 화분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토양의 수분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뿌리가 썩어 식물이 시들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거나 통풍을 잘 시켜주거나 배수를 잘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도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이런 토양 수분 측정기를 사용해보세요. 화분에 꽂아서 속 흙이 얼마나 말랐는지 과습은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1에서 3은 건조, 4에서 10은 촉촉하다는 얘기예요. 1에서 3 사이라면 대부분 물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수치가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과습 상태니까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통풍을 해줘야 합니다. 오래 집을 비워야 하거나 바쁜 일정으로 물 주는 것을 자주 깜빡한다면 자동급수기를 활용해보세요. 물을 담아서 꽂아놓는 각도를 통해 물 주는 양을 조절하는 제품도 있고 페트병을 연결해 조절 밸브를 통해 급수를 해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벌레, 해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토양이나 식물에 같이 붙어서 오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끈끈이 트랩이 있는데요. 화분에 꽂아놓거나 걸어서 쓸 수 있습니다. 끈끈이에 벌레가 들러붙어 관리가 됩니다. 잎에 골고루 수분을 주기 위해 안개 분무기 같은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동 분무기를 사용하면 편하게 관리가 됩니다. 분사 조절도 되고 꼭 키우는 식물이 아니라 청소용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이거 은근 재미도 있더라고요. 본격적인 가드닝, 원예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가드닝 툴이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툴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굳이 이런 툴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브러쉬는 화장용이나 그림용 등으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잎에 가라앉은 먼지를 잘 닦아줘야 광합성도 잘하거든요. 넓은 잎은 물티슈 등으로 닦아줘도 되지만 작은 화분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브러쉬를 활용하면 안전하게 먼지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시든 식물을 되살려야 할 때나 습도가 높아야 잘 자라는 열대 관엽 식물을 키운다면 이런 미니 온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온도나 습도 유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라면 식물 보호용으로도 좋습니다. 식물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초보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과 인테리어적으로 예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추럴리 내추럴은 플랜테리어를 활용한 다양한 공간 전시를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흔히 힙하다 하는 공간 작업을 많이 해왔어요. 이 브랜드의 제품 중 스프링 제품이 상당히 귀엽고 인테리어 효과가 좋습니다. 철제 스프링이 일종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철제 스프링과 푸릇푸릇한 화분의 대비가 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여러 사이즈와 컬러가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스몰 사이즈예요. 구매하면 스프링 컬러와 식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오렌지 스프링과 트리안을 조합했습니다. 트리안은 덩굴성 식물인데요. 작고 동글동글한 잎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서 감성적인 느낌이 나는 예쁜 식물입니다. 트리안은 반양지에 두고 주 2에서 3회에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금방 시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아누는 버려지는 폐 도자기를 활용한 굉장히 느낌 있는 화분을 내놓고 있어요. 재료 본연의 매력을 잘 살린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특히 플랜트팟 시리즈는 아트적인 느낌까지 나서 이 미리오클라두스와 잘 어울리는데요. 미리오클라두스는 아스파라거스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가느다란 잎이 뭉게뭉게 피어있는 느낌이라 관상으로도 예쁘고 키우기도 쉬워서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미리오클라두스는 반양지에 두고 주 1회 물을 주면 됩니다. 잎 분무를 자주 하면 좋아요. 유리온실은 분재를 중심으로 가드닝 교육을 하는 업체인데요. 분재를 하는 아빠의 뒤를 이어 딸이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 화산석 돌 화분의 미니어처 나무 한 그루 같은 형태인데요. 미니 편백나무로도 불리는 청짜보입니다. 작지만 동양화 느낌이 나는 단아한 맛이 있어요. 청짜보는 땅달보라는 뜻을 가진 편백나무의 일종인데요.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요. 1년에 약 1cm 정도 큽니다. 유리온실에서는 3년생, 5년생, 7년생으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5년생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분재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어요. 선반 위에 툭 올려놓으면 멍 때리고 보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키우기 난이도가 있어요. 청짜보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하고 물을 거의 매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주기를 잘 챙겨줘야 하는 식물입니다. 스퀘어폰드는 아기자기한 소품과 미니 화분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예요. 분재 씨앗 키트와 청짜보 제품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이 괴마옥 화분입니다. 파인애플을 닮은 선인장인 괴마옥과 돌 화분의 조합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어딘가 제주도가 연상되지 않나요? 별도 구매 가능한 이끼 코스터와 같이 놓으면 귀여운 소품처럼 느껴져요. 키우기도 쉬운 편인데 나쁜 잡귀를 쫓는다는 미신도 있어 선물로 딱이에요. 괴마옥은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옆에 두고 3에서 4주에 1회 물을 주면 됩니다. 숲속의 초록점은 작은 액자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제품은 자작나무 화판 위에 낚싯줄로 엮은 식재 위로 대여 풍란이 놓여있는 화분이에요. 기존 목부작을 이런 형태로 재조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아치형 제품은 창문 같기도 하고 세울 수 있는 전용 받침대에 올리니까 인테리어 오브제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액자처럼 걸 수 있는 고리도 있지만 저처럼 거치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예쁜 그림을 하나 놓아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풍란은 돌이나 나무에 붙어 뿌리를 뻗고 사는 착색란인데요. 잘 자라면 꽃을 피우기도 해요. 양지에 두면 되고 물 주기는 심어놓은 식재가 마르면 주면 됩니다. 풍란과 수태가 절반 정도 잠기도록 거꾸로 물에 5분 정도 담궈주면 돼요. 펫플랜트는 브랜드 이름처럼 반려식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입양시켜준다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귀엽고 아기자기한 제품이 많아요. 다양한 컨셉의 제품이 많아 펫플랜트에서 여러 반려식물을 입양했는데요. 깨진 타조알 모양을 한 세라믹 화분이에요. 길고 여리여리한 라인이 돋보이는 황칠나무와의 조합이 예쁩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 툭 놓아두면 그 자체만으로 인테리어 효과가 커요. 황칠나무의 학명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약재로 쓰이기도 해요. 또 표피를 벗기면 노란색의 액체가 나오는데 목공예품을 만들 때 이 황칠나무로 색을 칠하거든요. 그래서 황칠나무라고 해요. 특유의 선이 매력적이라 반려식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황칠나무는 반양지에 두고 화분 속 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되는데 월 1에서 2회면 됩니다. 습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게 관리해줘야 해요. 의자처럼 비스듬한 디자인의 테라스톤 화분이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특히 넉줄고사리와의 조화가 좋았어요. 넉줄고사리는 나무 줄기나 바위 틈에 붙어 사는 착생식물류인데요. 자세히 보면 흰색 지하경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흰토끼발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넉줄고사리는 반음지에 두고 주 2회 이상 물을 주면 됩니다. 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뿌리 호흡이 중요해 통풍이 중요합니다. 수경 재배는 토양 없이 물로만 재배하는 방식인데요. 식물을 키울 때 뿌리가 썩지 않도록 과습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면 과습 걱정 없이 잘 자랍니다. 이는 용존 산소량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은 물속에 적정한 용존 산소량이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뿌리가 필요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용존 산소
산소량이 부족한 상태의 물을 과다하게 흡수할 때 과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관리가 비교적 쉬운 수경 재배를 하는 것이 과습 관리에 유리합니다. 수경 재배도 물을 적기에 갈아주지 않아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면 과습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버섯 모양의 유리 화분이 귀여워서 구매했는데요. 몬스테라와 조합이 좋습니다. 몬스테라는 덩굴성 관엽식물인데요. 특히 이런 수경 재배에 용이한 식물입니다. 넓고 시원시원한 잎 모양인데 자라면서 타원형의 구멍이 뚫려 매력적인 모양이 됩니다. 아레카야자와 함께 플랜테리어로 사랑받고 있어요. 몬스테라는 커다란 잎에서 수분 발산 작용을 해 천연 가습 효과도 있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상관없이 키울 수 있고 물은 주 1회 주면 됩니다. 커질수록 기댈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 하고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특유의 갈라짐이 생깁니다. 펫플랜트에는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제품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책상 위에 올려놓기 딱 좋은 귀여운 제품입니다. 특히 공기정화 식물 에어플랜트로 인기 많은 탈란드시아 이온환산은 미세먼지 먹는 식물로도 불리는데요. 공기 중 미생물의 양분과 수분을 섭취하는 식물입니다. 흙없이 키울 수 있는 공중식물이어서 이런 소품 위에서 귀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반양지에 두고 주 1회에서 2회에 물에 담가주면 됩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지만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해줘야 해요. 플랜테리어는 신경 쓸 게 꽤 많지만 공기정화, 습도, 정서적인 변까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인테리어라고 불리는 만큼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참에 식집사로 입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와 식물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